국민의힘 김경률 비대위원이 서울 마포을 선거구 여기 출마하겠다고 했는데 불출마를 전격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여기에 대한 반응이 없었는데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했고 거기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경률 불출마 아쉽다. 그러나 본인 생각이 강해서 존중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요구에 순응한 것이냐? 아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쉽게 생각하지만 본인의 확고한 결정이라 존중하기로 했다. 그랬습니다.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라고 묻자 주말 정도에 그 말씀을 하면서 취지를 표명하셔서 제가 잘 들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불출마 결정이 대통령실 요구에 순응한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저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출마해서 이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 생각이 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경률 비대위원이 누구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뜻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뭐 이런 댓글들도 주셨더라고요. 마포을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김경률 대 정청래를 맞세워 놨을 경우에 김경률이 아무래도 힘에 붙인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김경률이 포기를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댓글을 주신 분도 있는데 아직 정확한 사실 확인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반응까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번 일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번 일을 해석을 해본다면 김경률 나하고 파트너십 계속 유지를 하겠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혼자서 내 입으로 모든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나갈 경우에는 내 스스로도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다.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메시지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메시지가 국민들한테 전달될 때 범퍼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다른 말로 바꿔보면 행동대장 비슷한 사람, 또 스피커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그게 김경률이다. 그래서 김경률을 비상대책위원회에 남겨놓고 대신 사천 논란을 잠재울 수 있고 또 용산과의 갈등을 완전하게 해소할 수 있고 한동훈 본인의 정치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화돼야 될 이 공천 작업을 속도를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김경률이 마포을 출마를 포기하는 것이 답이다 라고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택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세 가지를 그 선택지라고 해서 본다면 하나는 비대위원직도 관두고 그다음에 출마도 관두고 이게 첫 번째 선택지.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입니다. 두 번째가 그 두 번째는 뭐냐? 마포을 출마는 하되 비대위원직은 관둔다. 이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김경률이 밝힌 내용은 이게 정반대로 출마는 포기하고 비대위원직은 남겠다. 더 성실히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선택지 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교감 상태에서 딱 집어든 것이 바로 어제 밝힌 이제 그겁니다. 출마를 안 하는데 그러나 비대위원직은 충실히 수행을 하겠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이런 쪽에서 나오는 얘기, 그 사무총장도 장동혁 사무총장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더군요. 장동혁 사무총장이 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인즉슨 뭐냐? 김경률이 끝까지 불출마한다는 뜻은 아닐 수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 하나는 경선을 하는 겁니다. 800 몇십 명 지금 예비 경선 예비 후보 등록해 놨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람들끼리 각 지역구별로 예비 경선을 치러서 누구 점수가 제일 높은가 점수에 따라서 공천권을 주는 것. 이게 이제 그 경선에 따른 공천인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전략 공천. 당 지도부가 당 전체의 어떤 정치적 그런 승리 가능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또는 여기만큼은 이 사람이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제 그런 곳에 후보를 딱 찍어 내보내는 것이 전략 공천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우선 공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 공천. 왜 기업과 기업이 어떤 협상을 하거나 협정을 맺을 때도 우선 협상 대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그 우선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우선 공천.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우리 당을 위해서 일단 공천 후보가 되는 것이 필요해. 그래서 그 사람을 천거하는 것. 이게 우선 공천입니다. 지금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이번에 이 김경률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유승민도 공천 신청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탈당을 해서 이준석 당으로 가지는 않고 국민의힘에 남았습니다. 따라서 유승민이나 김경률 같은 사람은 우선 공천을 줄 수도 있다. 앞으로 2달이라는 시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설 연휴 지나고 각 당의 마지막 후보 등록을 언제 하냐면 3월 21일 날 합니다, 여러분. 3월 21일까지 시간 많이 남았죠? 2월 한 달 남았고 3월 20일 남았고 앞으로 50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50일이 더 남아 있죠.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제 그 유승민 전 의원의 말도 보면은 뭐 불출마 이게 아니고 공천을 신청하지 않겠다가 그 유승민 전 의원의 말이었거든요. 따라서 내가 언제 불출마한다고 그랬냐, 공천 신청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당이 나에게 제발 출마해달라고 한다면 나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신년 대담 사전 녹화를 했습니다. KBS 박장범 앵커가 용산 대통령실에 와서 이제 했는데 경제, 정치, 안보, 국정 전반에 걸친 신년 국정 구상 이런 걸 했다고 그러고요. 그 대담 녹화 현장에 있었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올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그다음에 새해 들어 8차례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논의된 핵심 국정 과제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재미교포 목사라는 최재영이라는 사람에게 파우치 가방 받은 것이 김 여사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기획된 몰래카메라 공작이다라는 입장을 지금까지 취해 왔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이 최 씨가 김 여사한테 15살 때 작고한 그 선친과의 인연을 앞세워 집요하게 만남을 시도해 왔다.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사안의 성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하면서도 김 여사가 최 씨와의 만남을 매정하게 뿌리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라는 뜻을 밝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사안 중에 하나인 그 김건희 여사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입장은 아쉽다. 세 글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쉽다. 물론 모레 저녁 10시 7일 날 밤 10시에 이제 보셔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정리를 미리 해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 정리. 김건희 여사 명품백 아쉽다.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제2부속실 검토 중이다. 네. 아쉽다, 검토 중 결론입니다. 이제 그다음에 또 다른 그 논란거리가 뭐 크지는 않고요. 그냥 가벼운 논란거리인데 왜 이것을 생방송으로 하지 않고 사흘 전 녹화 방송으로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의식했는지 대통령실이 또 소상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참모진들로부터 예상 질문 답변 보고받았지만 참고하지 않겠다 거절의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어떤 질문이든 마다하지 않고 다 받겠다. 참모들이 준비해준 대답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비롯해서 아무튼 그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질의응답이 가감없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준비 자료, 뭐 사전 질문지 이런 거 없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사전에 각본을 짰다. 사후 편집이 가능한 녹화 대담이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내놨습니다.